거꾸로 교실 3차 시 교과서 지문 독서법.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 잘 읽고 싶죠?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딱 이것만 안다. 첫째, 문제를 통해 읽기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사진 찍기, 예측하기. 둘째,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13쪽 제목과 저자 확인합니다. 낯이 익죠? 우리가 이 기사에서 미리 봤었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플라톤. 저는 제목을 보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라는 건 아실 테지만 이제 그의 사상이 제자 플라톤의 대화편에 전하여진다는 내용이 국어사전에 잘 나와 있죠. 저는 지문을 바로 읽지 않고 문제부터 봅니다. 교과서 19쪽에 이 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읽는 게 아니라 사진 찍듯이 보기만 하는 거예요. 사진 찍은 결과 요 세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 글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구나. 그럼 이 글에는 소크라테스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읽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꼭 나오겠구나. 이게 바로 사진 찍기와 예측하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먼저 보고 사진을 찰칵 찍듯이 보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읽어야겠다. 이 세 가지가 꼭 나오겠다.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장 넘기면 21쪽이 있는데요. 자, 제목이 죽음도 불사하는 진리의 외침. 자, 불사하는 게 뭘까요? 불사하다. 자,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답 알려드리지 않아요. 쉬운 말로도 잘 풀이되어 있거든요. 저는 긴 글 읽기 전에 짧은 글로 준비 운동을 해요. 모의고사 풀 때도 절대로 지문부터 보지 않아요. 문제 먼저 보고 그리고 문제에 보기가 있는 경우 있죠. 이 보기는 지문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을 보고 힌트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도 교과서 14쪽부터 실려있는 긴 글부터 바로 읽지 말고 이 긴 글을 이해하는 힌트가 될 만한 게 없는지 교과서를 살펴보세요. 21쪽에 있잖아요. 이 글은 이거 산문단인데 우리가 읽을 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사전에서 봤다시피 이 글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로 부당하게 정말 억울하게 고발당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책은 세 부분이래요. 나를 이상한 사람이자 해로운 사람으로 보는 편견에 대한 변론, 고발자에 대한 반론. 이게 처음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죄가 없고 현명한 사람임을 역설하는 부분. 이게 중간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마지막 정리연설. 이게 끝부분이에요. 근데 교과서엔 다 실려있지 않죠? 이제 어떤 부분만 실려있을까요? 처음, 중간, 끝부분 중에. 소크라테스 변명 전체를 꿰는 세 가지 핵심 주장이 나타나 있대요. 교과서에 실은 부분은. 그러면 처음, 중간, 끝 중에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처음이 없고 끝이 없고 중간 부분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 주장은 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에만 신경 써라. 그리고 부나 명성보다는 내 영혼을 올바로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그리고 자신의 덕을 기르는데 힘써라. 자, 이 덕도 그냥 많이 들어봤는데 뜻을 정확히 말해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뜻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겠는 단어는 여러분 공책의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이제 적으셨죠? 자, 불사는 비읍이라고 적은 종이 그 공책 면에다가 쓰고 그리고 이 덕은 디귿이라고 쓴 그 종이 면에다가 이제 덕하고 땡땡하고 그 뜻풀이를 기록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 이렇게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철학정신, 생각할 거리, 가르침이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계속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글보다 조금 더 긴 글이 13쪽 읽기 전에 나와 있어요. 왜 저는 그 13쪽을 먼저 읽지 않은 걸까요? 네, 살펴보니까 이 글보다는 아까 제가 읽은 글, 그러니까 21쪽에 있는 글이죠. 그 글이 더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은 글로 긴 글을 읽을 힌트를 얻고, 그러니까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문단이긴 하지만 글이 길어서 이제 지금 그 21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우리 1번 문제를 통해서 이 글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라는 거 알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떤 상황에 있고 태도를 취하는가. 철학자래요. 그래서 독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걸 사명으로 삼아서 이제 덕, 아까 21쪽 글에서도 덕이 나왔는데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게. 선을 중시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선, 윤리 이런 측면과 관계가 있겠네요. 덕이. 그래서 이걸 깨우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일깨운대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화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기 또 나오거든요.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질문과 대화를 이용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나이에 이런 죄목,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 예, 이게 좀 억울한 거죠. 젊은이들을 어떻게 타락시킨다는 것이며 어떻게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죄목으로 이제 억울한 그런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을 중요시했던 옛날에는 이제 국가가 내세우는 신앙에 대한 거부는 국가에 대한 반역을 의미해서 이제 고발을 당할 만큼 큰 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소크라테스로서는 억울한 거죠. 어떤 점에서 억울한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사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는 것을 변론하는 과정이 제자 플라톤에 의해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글을 읽으면 아무래도 드립다. 처음부터 긴 글을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그 밑에 친절하게 길잡이까지 나와 있어요. 기원전에 살았던 그리스인인 플라톤이 썼는데 우리 소크라테스 아까 반복됐던 말 중에 진리와 덕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아마 소크라테스의 정신 같습니다. 자, 이제 1문단 보면서 핵심 내용을 파악해 볼게요. 자, 소크라테스의 변명 제목이 나와 있는데 왜 그 수많은 고전 중에 하필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교과서 집필진들이 실었을까?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처음 쓰인 뛰어난 변론, 기원전이라 오래됐죠. 그리고 또 시보다 아름다운 산문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교과서 집필진들은 여러분이 이 글을 꼭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은 거예요. 자, 1문단만 볼게요. 이 문단에서 핵심 내용 파악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예측하라고 했어요. 자, 1번 문제. 우리 19쪽이었죠. 19쪽 1번 문제에서 소크라테스의 상황과 태도를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나오는데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 누구겠어요? 네, 소크라테스예요. 자, 소크라테스 어떤 상황? 고발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상황이 나오네요.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 글을 읽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1문단 보자마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발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차분하고 성실하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변론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다 했으니까. 이 글은 처음, 중간, 끝 다 안 실려 있고 중간 부분만 실려 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무리 변론을 했어도 적개심. 그래서 이 고발자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편견과 질투 때문일 거라고 얘기하네요. A가 아니라 B다. 자, A가 중요한 거예요. B가 중요한 거예요. A가 아니라 B다.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다. 뒷부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벌써 나뿐만 아니라 많은 착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런 사례가 저에게서 저 단계에서 그칠 것이라 우려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나에게서 그친다는 거예요? 안 그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다. 오, 소크라테스, 당신은 그렇게 처신하다가 그 결과 이제 사형당할 위험에까지 이르게 되니 부끄럽지도 않소? 진짜 물은 게 아니라 이제 말할는지도 모르겠다. 가정을 한 거죠. 소크라테스는 지금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 이제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고 질문을 가정하여 제시하면서 내가 무죄다라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태도, 이제 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문단의 핵심 내용, 자, 주인공은 소크라테스고 고발당한 상황이고 계속 변론하고 있는 상황. 그죠? 변론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당신들의 편견과 질투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태도를 또 취하고 있고요. 변론하고자 하는. 자, 이 시간 딱 이것만 한다고 했죠? 문제. 자, 지문 말고 문제부터 봐라. 그래서 읽기 방향,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사진 찍기를 통해 찾아라. 사진 찍은 것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주인공은 누구고 내가 이 글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 부분이 글 속에 있겠구나. 예측해라. 우리 예측한 게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그 소크라테스가 어떤 상황이고 태도를 취하고 있을지 그런 게 글에 나올 거라고 예측했죠. 그리고 그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 자, 표시를 했어요. 주인공은 소크라테스, 네모, 그리고 어떤 상황, 태도인가, 이제 핵심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단어 정리하시고 수업 일기 쓰고, 자, 이제 나의 고전 발표 준비하라 했죠. 교과서 12쪽을 참고하세요. 자신이 읽었던 책 중에서 고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일기는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문제를 사진 찍고 읽기 방향 잡고 지문에 대한 짧은 글을 먼저 읽으면서 내용을 예측하고 문제와 짧은 글, 그다음에 문단을 나누고 예측한 내용이 나오면 핵심 주인공이라는 표시를 해라. 제가 네모했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 교과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부터 사진 찍게 할 수 있는지 동그라미, 세모, X 해보시고 내가 그 문제나 짧은 글 보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발표 자료 밴드에 올리시고 수업 일기 날짜, 제목 들어가는 거 아시죠?